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2022년 온승이띠 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양일간이죠. 이 양일간을 접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 신과 인은 충이 되잖아요. 그럼 이 충이 완성이 되려면 이게 만남과 헤어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별과 만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충이 정확하게 되려면 혹시 사주 월지에 이렇게 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 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파가 내 사주에 혹시나 원국의 사신파가 되어서 이 충이 깨지는 원리가 됩니다. 사가 없다면 신이 안 깨지겠죠. 그래서 혹시나 사가 여기에 월지에 있어야 되지 일지가 아니고 월지에 있을 경우에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지나 시지에는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금이 갑 일간에는 평관이 되잖아요. 평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제수잖아요. 관제수.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남자 그러면 남자는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되죠. 직장 아니면 여자라면 남편도 되지만 애인도 되겠죠. 남자친구도 되고요. 애인이나 남자친구나. 그래서 이게 깨진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기혼자라면 기혼자 그러면 남편이 깨진다? 그러면 남편한테 어떤 관제수가 있겠죠. 관제수 뭐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나 땅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인이 비견이죠. 비견. 그래서 비견과 관련되는 거 요거는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걸려서 그 땅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어떤 사람과 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깨지는 것도 돼요. 내가 깨진다.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뭐 잘못됐다거나 사기 맞았다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상황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사가 옆에가 없어요. 없으면은 상관이 없겠죠. 뭐 여기 얘하고 관련되지 않는 어떤 글자가 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신충이면 혹시나 뭐 이렇게 충이 되면 만남과 헤어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샀으면 땅을 내가 내놓는 상황이 된다거나 파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땅이 없는 분들은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뭐 직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혹시 혼자 산다면 뭐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여가 사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틀립니다. 사가 있을 때는 완전히 관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사가 없을 경우는 관이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되겠죠. 근데 사가 있으면 이별과 만남이 아니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병화일간에는 신금이 화극금, 편재가 되죠. 편재가 된다는 것은 혹시나 이제 사주에 사가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편재란 거는 재물이잖아요. 재물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버지와 뭐 갈등 속에서 뭐 헤어져 살았다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계기도 되겠죠. 아니면 뭐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았다거나 뭐 이런 거 현상 아니면 아버지가 뭐
아프신다거나 아버지가 아프거나 아파서 내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또 이제 아니면 돌봐야 되는데요. 내 형제 있죠. 비교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와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서로 형제와 아이고, 형제와 아버지 때문에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해서 좀 서로 절충이 필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땅을 뭐 팔아서 땅을 팔아서 운이 좋다면 땅을 팔아서 이득을 버는 거죠. 이득,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뭐 어떤 사람들과 땅을 같이 사서 같이 나눠 먹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땅이 없는 분들은 땅을 어떤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혹시나 그거예요. 근데 사가여가 딱 있을 경우에 재물이 큰 돈이 깨지거나 아버지가 되게 아프다거나 뭐 형제지간에 서로 충돌이 너무 심하다거나 뭐 이런 손재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면 편제가 뭐가 돼요? 남자한테는 여자도 되잖아요. 여자 부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문제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겠다. 사가 있을 경우요. 자, 무토일간의 신금은 식신이죠. 그러면 이민년이 왔을 때 옆에 글자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했잖아요. 혹시나 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해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인해 합이 되고 인신충이 되죠. 아니 신의 해가 되잖아요. 신의 해가 되는 경우는 이 해수가 깨집니다. 깨진다는 거는 해수가 무토일간에 뭐가 되죠? 이거 편제가 되죠. 편제. 그러면 해수가 옆에 월지에 있었을 경우에 신의 해로 해수가 깨진다. 그러면 이것도 손재수가 일어나겠죠. 확실한 손재수입니다. 큰 돈이 깨지는 거. 어떻게? 해수는 여기도 편제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잘못되어서 뭐 돈이 손재수가 나간다거나 큰 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 아버지가 아파서 돈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병원비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뭐 내 기혼자라면 내 여친에게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그렇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내가 집을 샀는데 잘못 사서 손재수를 입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집을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손재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 또 이제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내 집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뭐 12m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다고 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4.5m인가 그걸로 돼가지고 지금 좀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 집이 잘못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좀 이제 손재수가 일어나는 상황도 됩니다. 해가 있었을 경우에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에 해는 편제잖아요. 그러니까 편제 육진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경금에 해가 있었을 경우에 경금에는 이게 식신이 되죠. 그러면은 식신은 내가 하는 일 아니면 자식 아니면 뭐
기술도 되고 뭐 연애 뭐 이런 거 예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내 자식이 뭐 연예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내 자식한테 이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자식이 깨진다. 그럼 자식이 하는 어떤 어떤 그 연예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아프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 실패한다거나 그쵸?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깬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내 자식과 하는 일에 어떠한 상황이 좀 좋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해가 없을 경우는 이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금에 이거는 비견이잖아요. 그리고 이는 편재잖아요. 편재가 되죠. 그러면 이게 충이라 해서 내가 재물 아버지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좀 재물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와 갈등 문제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 때문에 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겠죠. 새로운 만남도 되지만 친구가 없는 분은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친구 여가 해가 없었을 경우야. 혹시나 뭐 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신자진 삼합이 되잖아요. 삼합이 되고 그럼으로써 여기서 신금이 이 인을 깨거든요. 인이라는 거는 경금에 뭐죠 이것도? 편재네요. 경금에 인이 깨진다. 그러면 편재문 이것도 똑같이 어떤 아버지하고 관련된 거 재물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죠. 이 편재가. 그래서 내가 형사처벌로 재물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돈을 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아버지가 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벌을 받는 그런 형상곡이 됩니다. 이 자가 있었을 경우에요. 자가 없었을 때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떤 한 가지로만 다 볼 수가 없고요. 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거는 신년 운세잖아요. 근데 대운이나 사주 원국에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따라 또 그게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가 일이 크게 벌어지냐 작게 벌어지느냐 그거에 따라 틀립니다. 자, 임수에는 신금이 편인이 되죠. 편인. 또 이는 식신이 되잖아요. 식신. 그래서 내가 어떤 편인과 식신 뭐 어떤 기술, 뭐 연예인, 예술, 뭐 어떤 그 프로젝트 일 같은 거, 또 문서, 뭐 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유모도 될 수도 있겠죠. 유모나 뭐 보모. 그래서 아기 같으면 어떤 부모에 의해서 내가 키워질 수도 있고 유모나 부모에 의해서 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러 다니니까 그게 이제 요즘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내가 키워질 수도 있고 그죠? 어차피 유치원에 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어떤 문서와 관련됐다? 그럼 어머니가 뭐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어떤 땅과 관련된 일과 어떤 문서가 관련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일. 그러면 땅을 사려고 하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가 혹시나 자가 없었을 경우, 해가 없었을 경우, 사가 없었을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가 그 세 개만 없었을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일간을 볼까요? 음일간. 을, 정, 기, 신, 개.
자, 이제 육친 따라 틀리겠죠. 아까 육친 따라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 되잖아요. 충이 되면 뭐 사하고 해하고 자 말고 뭐 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축이 있는 경우는 이게 지금 무관한 거거든요. 그럼 무관해서 그냥 이 축과 어떤 관련된 아까 음일간이죠 이게요. 음일간에는 이게 정관이 되잖아요. 정관. 그리고 을일간에는 이는 겁재가 되죠. 그럼 정관은 어떤 거예요? 직장이잖아요. 직장이나 여자한테는 남편 아니면 뭐 애인도 되겠죠 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 형성이 되겠다. 그래서 겁재가 오는 순간에 정관, 혹시 직장 있는 분들은 뭐 직장에서 어떤 내 동료가 어떤 내 동료 안 좋은 상황에 뭐 직장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뭐 내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남편과 어떤 땅과 관련된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뭐 땅을 사서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남편한테 나한테 또 애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애인이 없는 분도 또 애인이 올 수도 있고, 남편이 없는 분들은 또 남친 생겨서 뭐 결혼할 수도 있겠죠. 남편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불륜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이런 거 말하기가 참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또 애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뭐 소식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또 화일간에는 화급금 정제가 되죠. 목은 정인이 되고요. 여기에는 뭐 정제와 정인과 관련된 거, 뭐 정제는 남자한테는 여자, 뭐 부인, 재물, 그쵸?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아까 사, 해, 자가 없을 경우에 크게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깨지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애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인하고 조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갈등, 그러니까 좋았다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충이 오르오니까. 그리고 항상 또 요거 문서라 했잖아요. 어머니도 되고 어떤 문서 뭐 박사 학위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땅을 사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과 아니 우리 마누라가 뭐 땅을 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또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 마누라와 어머니의 사이가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사이가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은 기토일간에 뭐 아까 사가 있는 경우는 이게 토국수 상관이잖아요. 상관. 그래서 목국토 이게 정관이고요. 그래서 정관이 옴으로써 내 상관,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은 이럴 경우는 여기 해가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깨지는 거예요. 상관이. 그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 하던 일이 어떤 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법적인 일. 정관이 오니까 이 정관은 관제수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사업에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깨진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 신금에는 이게 겁재가 되죠. 겁재가 되면서 이게 정제가 되네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글더라고요. 남자분인 경우에는
형제, 부인이죠. 그러면 다른 애인이 생기는 경우도 참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해가 된다. 아니, 해면은 상관, 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깨지잖아요. 이게 겁재가 깨진다. 그러면 남자가 이게 남자가 내 부인에게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게 들킬 경우도 있겠죠. 들켜서 얘가 깨지는 경우가 되겠죠. 어떤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이런 현상들도 보이겠죠. 아니면 뭐 땅과 어떤 내 형제와 어떤 관련으로 해서 형제와 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고요. 아니면 내 형제가 아파서 돌아가는 뭐 교통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좋지 못하는 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는 이게 금이잖아요. 금은 정인이죠. 그리고 수의 목은 상관이 되네요. 그러면 정인과 상관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네요. 상관이 와서 깨지는, 이제 옆에 사와 해와 자가 없었을 때 이게 상관이 또 이 정인이 어머니하고 잘 지내다가도 어머니와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대운이 혹시나 어머니니까 신유 대운이다. 예를 들어서 신유 대운, 이때는 혹시나 뭐 신대운 말이라는 거는 여기서 5년 주기잖아요. 그럼 뭐 46세 다음에 47, 48 이후부터잖아요. 49, 50까지. 이때는 어머니하고 잘 지내다가 이 상관이 딱 옴으로써 헤어지는 경우도 되겠죠. 어머니하고. 이런 경우도 됩니다. 아니면 뭐 여기 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해가 있다. 해가 있었을 거는 이 해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수의 해는 겁재가 되죠. 겁재. 그리고 수의 해 상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겁재가 되잖아. 그 친구들과 동업자들 친구도 되겠죠. 어떤 모임이니까 모임을 해서 어떤 친구들과 같이 그 모임이 깨지는 경우가 된다거나, 동업자 같이 사업을 했다가 상관이니까 사업을 한 것이 다시 깨져서 이 동업자와 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거나 그러겠죠. 이럴 경우는 이제 뭐 대운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식신상관이 좋은 운으로 와 있다라면 좀 트러블로 본다지만, 서로 말다툼 트러블 12구설로 보겠지만, 뭐 대운에 이게 깨지는 운이라면 그러면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 밥줄이 깨진다, 내가 하던 일이 깨진다, 그런 운이 왔을 때는 겁재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안 좋았을 때는 이 사주의 운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서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 바라고요. 좋은 일이 왔을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이 올 때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지 마라. 이거 드라마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해요. 신사와 아가씨에서 남편에게 미국 가서 돈을 벌어와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만 바라보고 하다가 이 남편은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옛날 부인이잖아요. 그분이, 대표님이.
근데 같이 어차피 다른 부인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 상태에서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왔을 때는 항상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일단 겸허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그 겸허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걸 잘한 일인가? 정말 좋은 일이 왜 왔을까?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한번 좋은 일이 왔을 때는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크게 이렇게 이만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갔다 푹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쁜 일이 왔을 때는 내가 위기가 기회라, 위기가 기회. 그래서 이 운을 내가 다시 왜냐면 나쁜 운이 왔다는 건 벌써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하락. 그러면 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면 다행이겠죠?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올라가는 어떤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게 어떤 대운의 길이, 대운이란 게 뭐예요? 대운? 좋은 것만 대운이 아니에요. 좋은 대운에도 어떤 사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대운이 아니고 이기가 왔을 때 기회를 볼 때 이게 본래는 대운이잖아요. 어떤 이 환경 속에서 확 떨어져 이 환경 속에서 다른 환경으로 싹 바꿔지는 어떤 에너지 법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고간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좋은 일이 왔다 해서 슬퍼하지 말고, 특히 안 좋은 일이 올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 생각을 하는 만큼 이 생각이 그대로 나에게 현상으로 옵니다. 형상으로 와서 이 현재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발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운이 안 좋고 사주가 안 좋고 되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은 내가 하는 만큼 오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어떤 상황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정말 위기가 왔다 이랬을 때는 내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운을 바꿔 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오는 그 현상을 보고도 내가 그걸 통해서 지혜롭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모를 때는 사주를 통해서 나쁜 말을 듣든지 좋은 말을 듣든지, 나쁜 말 들었을 때 내가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꿔야 되겠네 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되고요.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이 기회는 잡을 수가 없어요. 나 좋은 운이 왔대, 그래서 잘 될 거래,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운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행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 좋은 기운을 더 극대화시켜서 그 운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잘못 오해하는 게, 좋은 대운이 왔다 하면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요.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좋은 기회를 크게 받을 수 있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기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월이 흐르듯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가 올 때, 나쁜 기운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생각할 것이냐 따라 틀려진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오늘도 2022년 원숭이띠 운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신유, 닭띠죠. 닭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사주 이렇게 그 강의할 때 좀 틀린 분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삭제를 시켰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순간 뭐 거기에 빠졌다 보니 어떤 순간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